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가 가득한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그리고 상가 같은 서울의 집합 건물 외지 수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강남구에 주소지를 둔 매수자들이 노도강과 마용성, 금간구 소재의 집합 건물 매입 비중이 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도 속속들이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위 자산 계층의 매입 패턴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또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부자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도 얻어가 보시고 상담도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594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유튜브 시청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이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여 방법이 저희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노란 톡방인데요.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부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을 다니는 남자입니다. 정현웅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같이 집값이 좀 원망스럽고 좀 답답할 때가 있었나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시장이 좀 불안하고 더 오를까 떨어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의 답답한 속을 확 열어드리고 뚫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오늘 또한 열심히 해볼 테니까 오늘 저와 함께 부동산을 어렵게가 아니라 쉽고 재밌고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답답한 속을 확 뻥하게 뚫어주신다고 하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준비된 순서는 알짜 강의인데요. 이번 주 주제는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실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강의를 토대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고 고민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럼 생각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많이 여쭤봤어요. 그래서 전문가님 지금 사야 하나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요? 이 질문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진짜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까? 라는 부분에서 투자 철학, 좀 마인드, 방법적인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우리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부동산 이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슬슬슬슬 들리는 소리가 이제 고점이고 그리고 하락시장이 올 거고 그리고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해마다 분기별로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게 뭘 하고 계시냐면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공부. 그럼 그 공부가 뭐냐? 이런 그래프, 뭐 추세선, 그래서 뭐 매도자 중심 시장이냐, 뭐 매수자 중심 시장이냐, 상향 시장이냐, 정점이냐, 안정 시장이냐, 나름 공부를 해가지고 막 자료를 막 사잡아가지고 막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오른다, 뭐 빠진다. 수많은 의견들이 지금 난무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와서 내가 경제 공부를 하면 어떡할 것이고 금리 공부를 하면 어떡할 거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기타 다른 요소를 많이 알아봐야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내려간다고 믿는다 그래서 내려가는 거 아니고 올라간다고 믿는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은 그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셔야 될 건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큰 그림이라는 건 뭐냐? 단기적인 시장에서는 부동산 값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어떤 그래프를 짧게 보든지 간에 다 대부분 이러해요. 근데 부동산은 IMF 때랑 금융위기라든가 규제가 많았더라든가 이런 모든 시장을 전부 다 우리가 크게 한번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들 그림만 딱 봐도 어떤가요? 왼쪽 거를 계속 보다 보면 오르냐 내리냐 오르냐 내리냐 계속 맞추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 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상향으로서 부동산이 쭉쭉 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년이 됐든 재작년이 됐든 5년 전이 됐든 10년 전이 됐든 소유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금 웃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옆에 오르냐 빠지냐 오르냐 빠지냐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서 나는 이럴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결국 부동산이 무소유란 말이에요. 그럼 무소유면 어떻게 돼요? 표정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소유를 통해서 오로지 부동산은 소유를 통해서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거지 내 나름의 어쩌고 저쩌고 타이밍 재고 오른다 빠진다 뭐 가격이 뭐 비싸다 아니면 싸다 이거 가지고 많이 생각하시면 소유가 불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소유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소유를 내가 없다면 하나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두고서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그래프가 이러하니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부동산이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든 소유를 하나 해야 되는데 어디를 해야 될까? 그래서 많은 분들의 로망이 어딥니까? 이 서울에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서울에. 근데 이 서울이 문제가 뭐예요? 비쌉니다. 비싸다. 옛날에는 3억, 5억이었는데 지금은 30억, 50억 가는 것들이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러면 이미 내가 놓쳤으면 제가 각각에 오셔서 방문을 하시고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드리는 게 선생님 지금 상황에서 서울이 많이 오르고 성남도 많이 올랐다 보니까 경기도 광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광주 저 잘 몰라요. 저 생각도 안 해봤어요. 라고 하면서 거부감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요즘에 오산과 평택도 교통호재를 통해서 상당히 좋고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2억에 분양 나온 거, 3억에 분양 나온 거 어떻게든 하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언을 드려서 이거를 대부분 많이들 할까요? 대부분 많이 못해요. 왜? 내 생각이 중요하니까. 조언을 물으러 왔으면 조언을 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억에 분양 나온 게 지금 6억을 넘어버렸고 3억에 분양 나온 게 지금 7억을 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서울의 서남쪽을 보시게 되면 화성이라든가 안산 지역도 있습니다. 교통호재를 통해서 이 지역들도 좋아졌죠. 근데 안산이라는 동네를 판단을 하고 화성이라는 동네를 이상한 사건 사고가 많은 동네로 판단을 해버리면 큰일이 또 납니다. 그래서 부천도, 고양, 파주, 김포 다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무엇을 중심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아차 하는 순간에 올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100%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하신 이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정도는 내가 뭘 취하려면 버릴 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녀 관계도 그렇고 사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내 마음에 100% 마음에 듭니까? 그래서 갈등을 하고 잡생각을 하고 혼자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 무소유가 되는 거예요. 무소유. 그럼 무소유인 상황에서 오로지 이분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 경제 위기나 와라. 부동산 팍 떨어져서 50% 빠지면 내가 그걸 가지고 사겠다. 근데 IMF 때 많은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큰 경제 위기가 오면 다 같이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게 없으신 분들은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이신 분은 2개를 만들고 2개이신 분은 3개를 만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한 5개 정도 만들어요. 그럼 만들고 나서 뭘 지향을 합니까? 월세가 2천이 됐든 월세가 3천이 됐든 이런 건물을 5개 중에 한 2-3개 정도 팔아다가 소유를 하면 집은 집대로 있고 세는 세대로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돈이 투자가 많이 되는 지역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지역이 아니라 우리 동네가 아니라 내가 원래 생각을 했던 지역이 아니라 돈 버는 지역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역을 내가 조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10분이 오시게 되면 10분 중에 한 70%, 7분 정도는 뭘 하냐?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내 생각이 맞냐 어쩌냐 저쩌냐. 근데 그중에서도 3분 정도, 한 30% 정도는 그냥 전문가님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전문가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제가 3천만 원이 있는데 5천만 원이 있는데 1억이 있는데 3억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에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현명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즉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그 당사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사람을 만납니까? 부동산은 딱 하나예요.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 나에게 맞는 정보, 내 자금에 맞는.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지금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야 된다. 금액에 맞춰서 내가 오피스텔을 할 건가, 토지를 할 건가, 상가를 할 건가, 아파트를 할 건가, 빌라를 할 건가, 그리고 어떤 지역의 걸 할 건가.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많은 게 좋다. 그래서 제 고객분들 중에도 달달이 세금만 1,000만 원, 2천만 원 나가요. 달달이 세금이. 근데 세금을 낼 때는 인상을 팍 쓰죠. 근데 세금 내는 만큼 부동산이 올랐을 때, 야, 이것보다 뿌듯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세금 걱정은 누가 많이 하는 거다? 부자들이 하는 거예요. 세금 걱정을 내가 자산이 없는데 세금 걱정을 한다. 그거 안 돼요, 우리 시청자님들. 세금 걱정은 부자가 하는 거고 세금을 내가 1억, 2억 정도 내야죠. 그래야지 내가 국가를 또 당당하게 욕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부분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지역 선정을 하는 부분에서의 정보를 들으셔야 되고 내 자금에 맞춰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서 혼자 어렵게 고민하셔봐야 계속 어지럽습니다. 가면 갈수록 표정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아직도 부동산 언제 빠져요? 이 막연한 기다림을 했다간 큰일 납니다. 없으면 만드셨으면 하는 바램, 방향을 가지고서 우리가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있으면 사람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 부동산이 없으면 떨어지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근데 부동산이 많으면 더 오르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지금 심리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심리적으로 시장 자체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 오른 게 많다. 작년에 30% 올랐는데 올해는 상반기만 해도 30% 올랐다. 이런 이성적인 숫자 공부 크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성적인 숫자보다 올해는 이런 감성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불안해. 공급이 불안해지다 보면 사람은 더욱더 집착을 하게 돼요. 아, 빨리 집을 사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결론을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아, 청약을 할까 뭐 할까 이 고민만 벌써 4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럼 40년째 고민하시는 분은 뭐예요? 아, 무소유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들한테 과감하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건 올해 이 주택 공급이라든가 청약 부분에서 특히나 많이 불안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때 부동산을 내가 잘 찍어야 된다. 좋은 지역에 잘 찍으셔야지 나도 웃고 자녀분도 웃고 손녀, 손주분들도 웃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힌트를 소스를 얻으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의 흐름은 뭐 단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과 단기적인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런 수치상보다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이성적으로 이 지역 선정을 위한 정보를 좀 수집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내 자금에 맞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금에 맞는 정보도 수집하시고 계획을 정립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부동산을 갖겠다라는 것보다 나에게 맞춤형으로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또 전문가의 도움 있으시면 훨씬 편하게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013-1553-2594번, 013-3366-0110번과 그리고 노란 톡방이 있습니다. QR코드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거든요. 찍으셔서 입장하시면 궁금증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알짜 강의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순서입니다. 바로 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강남과 마용성 매입 증가. 서울 부동산 시장엔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불었는데 올해 상반기는 강남에 주소지를 둔 매입자들이 서울 외곽은 물론 마용성의 집합 건물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강남구 등 이 상위 자산 계층의 매입 패턴 변화는 최근에 보이는 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런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 현 상황에서 강남에 계신 분들이 이 강남과 요 마포, 용산 요 라인의 물건들을 매입을 해서 뭐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걸 통해서 이제 부동산이 오르냐 빠지냐 그리고 안 그래도 자산이 많은데 또 사네. 아, 배가 아프다. 참 많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하셔야 될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강남 거주자의 마용성과 이 금관구 집합 건물 매입 비중을 보시게 되면 갑자기 평범하게 평이하게 12년도서부터 쭉 하다가 2020년도서부터 쭉쭉쭉쭉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시고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부동산을 이제 운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부분에서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지역에 계신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방에 계신 분들이 보셨을 때 서울에 거주를 하고 경기도에 거주를 하는 사람은 서울 부동산 투자와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 투자를 잘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지방 분들이 봤을 때는 이분들이 되게 투자를 잘할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전국에 있는 분들을 전부 다 하고 실무를 다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서울 경기에 계신 분들이 더 순진해요. 잘 몰라요. 뭘 모르냐면 이분들이 뭐 공부를 뭐 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부동산 뭐 학과를 나오고 막 수많은 것들을 한다고 한들 다음날 오르냐 빠지냐 시장이 안정이냐 뭐냐 따지는 부분이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강남에 계신 분들은 부동산의 맛을 알다 보니까 하나를 더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강남이 너무나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면 강남이랑 가까운 지역이 어딥니까? 요 마용성 지역이란 말이에요. 송파구도 마찬가지고 강동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특히나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요 금강구 요 라인 또한요 역시 많이 그동안 개발이 안 됐었는데 개발을 하니까 오를 여지가 가능성이 증가를 한다. 즉 확실히 100% 오른다라는 게 아니라 개발 호재를 통해서 미래가 상승할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돈을 다른 뭐 주식이나 다른 데 돈을 돌리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제일 좋은 장점이 뭡니까? 부동산은 언제까지 오르냐? 지구 폭발할 때까지 오른다.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가까운 인근 지역에 강남과 가까운 인근 지역에 자산을 넣다 보니까 매입 비중이 상당히 늘어난다. 그럼 강남 사람들만 요 지역에 있는 걸 사다 보니까 오르냐? 아니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뭐 사업을 해서 자산을 벌든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벌든 특히나 요즘에 어디서 문의가 많이 나오냐? 청주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요 지역에서 부동산 투자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세종 지역서부터 해서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흥덕구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어요. 청주가 막 흥덕구청 옮기면서 주변에 막 시골이 도시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르니까 이 돈 가지고 어디에 하지? 강남은 너무 비싸네. 그럼 옆에 있는 마영성 하자. 이거 말고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과 경기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용성 하면 일단 뭐라고 생각합니까? 비싸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지방 분들은 아 내가 돈이 이렇게 불어났으니까 사자. 일단 없으니까 서울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 3구를 가냐 마용성을 가냐 금강구를 가냐 결국은 내 자산 규모에 맞게끔 적절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분들은 아예 모르다 보니까 특히 외지인 분들은 아예 모르다 보니까 뭘 따지고 뭐 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물건이 있으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지금 지방에서 자산 가치가 늘어나시는 분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벌면 어디 가요? 경기도라든가 서울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 경기 사람은 이게 뭔지 몰라요. 왜? 서울 경기도권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월급을 벌어서 내가 뭘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전문 지식이 뭐만 늘어나요? 대출 지식만 늘어나니까 부동산을 소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출을 잘한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현 상황에서 경기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를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추이가 좀 나아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돈이 이렇게 돌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남에 계신 자산가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개발되는 지역들을 많이들 매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입을 하다 보게 되면은 또 시장의 흐름도 바뀌기 마련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다음 이슈도 바로 만나보시죠. 10대가 무슨 돈으로 10대 갭 투자 급증. 수도권 내 주택 수요가 여전히 많지만 대출 규제 때문에 자녀 명의로 저가 아파트나 빌라를 사는 갭 투자가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급등한 전셋값 덕분에 이 갭 투자에 관련된 여건이 갖춰졌다라는 보는 평가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하거든요.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10대가 무슨 돈으로 10대 갭 투자가 급증을 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10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0대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보면 우리 아이가 내 자녀가 아니면 손주 손녀분께서 지금 이제 10대인데 앞으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는데 어쨌든 문제는 뭐예요? 내 집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부분에서 전에는 뭐 10대는 아예 생각도 못했지만 지금은 어찌 보면 20대를 준비했을 때도 좀 빠른 거였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근데 이제는
너무나 집값이 좀 많이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뭐 거품 아닌 거품처럼 생각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10대 때부터 어찌 보면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뭔 10대가 부동산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가면 갈수록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관심과 내 집 마련에 있어서의 좀 불안한 감 때문에 좀 이렇다고 생각이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10대 갭 투자 추이를 보게 되면 뭐 올해 뭐 69, 작년 7건, 경기도권도 올해 98, 작년에 1건, 인천 같은 경우도 올해 36건, 작년에 빵건이었습니다. 근데 10대 갭 투자가 작년 대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났단 말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 부분에서 20대부터 30대부터 준비를 했을 때 답이 없다. 그래서 10대 때부터 준비를 해서 20대 때 걱정 없이 내 집 하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 지인도 뭐 하남 쪽에 가미를 하게 해가지고 잘 됐단 말이에요. 잘 되니까 얼마나 좋아. 내 집 마련 해결됐으니까 땡이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조언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 이것도 전부 다 부동산은 그래서 이런저런 뭐 폭넓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 정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남에 계신 멋진 남성분이랑도 제가 오늘 미팅을 하고 오늘 방송국을 지금 왔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주택이 3개예요. 주택이 3개인데 근데 이분이 철저하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주택이 3개가 있다 보니까 세금 공부가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왜? 부동산이 없는 상황에서 공부 많이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다 남는 게 없거든요. 모든 건 소유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거고 세계가 생기시면서 자산 가치도 늘어나다 보니까 뭘 합니까? 또 다른 투자도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지금 10대 분들이 이런저런 행위를 하는 건 먼저 경험을 하고 먼저 해본 사람들에 있어서의 이런 정보 전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좀 불안감 때문에 요 10대 때부터 준비를 하는 좀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강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시장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지금은 시장 자체가 되게 감성적이에요. 감성적. 불안한, 감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뭐 몇 프로 오르고 고점이고 저점이고 이런 걸 크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의 비중을 조금은 더 둬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의 미래적인 부분 때문에 먼저 경험을 한 부동산을 경험을 한 부모님들께서 마련을 해주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올바른 자산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금 무조건 부동산 2채 이상이면 그냥 50% 이상 맞는 부분이다 보니까 파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증여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소유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먼저 태어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겪어보시다 보니까 부동산이 굉장히 안전자산이다라는 결론을 내리셨나 봐요. 그래서 미리 자녀들을 위해서 뭐 준비를 해주시는 경우도 계시고 또 다르게 또 갭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또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쏭달쏭 이슈 체크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1:1 무료 상담 소식이라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알부자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입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노란 톡방이 있는데요. 전화는 01-3153-2594번, 문자는 013-3366-0110번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저희 노란 톡방이 계속해서 아래로 나가고 있을 테니까요. 이때 QR코드를 찍고 저에게 입장을 해주시면 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상담 보내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지번, 면적과 투자 금액 등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문자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경기 남양주시 화도 월산리 1528번지 부영 1차 53평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1953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남양주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도 한때 굉장히 또 이 수요 전쟁이 있었던 지역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53평 부영 1차를 문의를 주셨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이제 남양주랑 그리고 구리 쪽에 있어서의 부동산, 거주라든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에 마성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부여성 50평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동산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왼쪽에 이제 물이 있고요. 그리고 요 바로 밑에는 임야와 이런 골프장 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 앞에서 여기랑 뭐 가깝다고 생각하면 가깝고 멀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먼데 포인트가 물도 있고 주변에 산이 가득하다 보니까 거주를 하시는 부분에선 너무 좋고 쾌적하다. 평수도 넓고 공기도 좋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현 상황에서 어떤 심정으로 이 부동산 자문을 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리라든가 요 지역들이 전부 다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포인트가 GTX라든가 아니면 더불어서 이런 교통호재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화도 IC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서울 외곽순환도로 경기도 라인에서 외곽순환도로 호재가 같이 겹경사가 되게 되면서 바로 왼쪽에 호평, 평내라든가 천마산이라든가 마석 그리고 요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이 또 부동산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좋은 영향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주변에 있는 걸 뭐 천마산이라든가 이런 자연 환경, 보전적인 부분 말고 낮은 평지에 있는 이런 농지라든가 계획관리 아니면 낮은 그냥 임야 같은 경우에 요 담내리, 요 마성역 그쳐 천마산 근처 라인에서의 부동산들은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선 개발이 뭐 전방위적으로 되고 있기보다는 꾸준하게 마석, 천마산 라인 부근에서 크고 작은 아파트 개발 호재들이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호재 때문에 이 전반적인 지역 자체가 좋아지는 동네 이미지가 좋아지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 굳이 꼽자면 새로운 신축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신축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우선순위 투자를 할 때 상대적으로 살짝은 밀릴 수가 있다. 그래서 2015년식이시고 어느 정도 단지수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도 좀 좋다 보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주변에 있는 신축에 살짝 밀릴 수는 있겠지만 안정적인 가격 형성에서 우상향으로 폭이 큰 게 아니라 좀 낮은 선상에서의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격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GTX 호재 그리고 밑에 화도 IC 부분은 서울 외곽순환도로에서의 도로 개발 호재를 통해서 앞으로 더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건설을 하시는 분들은 이 주변에 부동산 토지 매입을 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전망은 분명히 밝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래프가 급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 정도 폭으로 좀 인플레이션으로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물론 주변에 빠른 요 담내리라든가 대규모 뭔가 개발이 아니면 기업의 투자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좋아지는 부분이니까 우선 큰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변에 크고 작은 개발들이 진행 중이고 다양한 호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앞으로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뭐 단기간에 큰 폭의 폭발적인 이런 상승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으로 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공기도 좋고 수세권으로서 좀 편하게 좀 살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내용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문자 사연 만나보셨고요. 이번엔 전화가 연결이 좀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저는 지금 여주에 예. 옛날에 그 역사가 이제 여기 들어간다라고 해서 전철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역세권이 이제 이렇게 소개를 받고 10년 전에 샀거든요. 네. 근데 역은 뭐 개통되고 했는데 예. 아직 그쪽에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답답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네, 10년 전에 여주에 토지를 구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위치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능서면 신지리 네. 870번지. 예, 알겠습니다. 622평이거든요. 논이에요. 네, 622평 논을 네. 역이 들어온다고 해서 매입을 하셨는데 역 외에는 아직까지 큰 개발이 없으셔서 좀 네, 답답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답답해가지고 여쭤보려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네네네. 옥구슬이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네, 딱 뵈니까 일반 분들이 좀 육안으로 봤을 때 보게 되면 그냥 농사짓기 좋은 토지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모양도 이쁘고 뭐 길도 붙어 있고 야, 농사짓기는 정말 좋다. 근데 이게 가치가 있을진 모르겠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는 지금 시청자님처럼 보유하신 이런 부동산이 많습니다, 농지가. 네네.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 10,000원, 30,000원, 뭐 50,000원, 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육안으로만 봤을 땐. 비싸게 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치를 봤을 때는 분석을 네. 일반 분들은 못 하잖아요. 네네. 그냥 눈으로 볼 줄 알지 뭐 분석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또 그래서 여쭤보는 육안으로 거죠. 봤을 땐 한 5만 원처럼 좀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이 경강선이 나고 세종대왕릉역이 생기고 네. 주변의 농지가 상업지로 개발이 되고 도시 개발이 되고 택지 개발이 되고 새롭게 이렇게 도로가 하나하나 나게 되면서 네.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뭐 60이면 60, 100만 원이면 100 이렇게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육안으로 봐서 이거 얼마 같은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일반 분들 정말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이 가치가 정해진 가격이 없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얼마 여기 정도나 생기게 기다려야 될것 되면서 같아요? 세종대왕릉역 주변에 요렇게럼 개발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개발이 되게 되면 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이렇게 값이 오릅니다, 시청자님. 네. 그럼 값이 오르면 이 주변에 부동산 보유하신 분들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시청자님? 행복하긴 한데 엄청 행복해. 제가 그거 살 때는 그게 1차 개발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샀었거든요. 그거는 우리 시청자님 네. 동네 부동산이나 뭐 인터넷이나 막 지인들이 얘기를 하고 그 말 듣고 하면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조언을 드리게 되면 뭔가 네.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네. 소문이라든가 그때 하시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아휴. 중요한 건 보상이 되고 개발이 되고 진행이 될 때 하실 때가 값은 좀 비싸도 확실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언은 분명한 건 위치가 되게 좋아요, 시청자님. 네. 예, 그래서 요 세종대왕릉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생겨서 좋지만 네. 주변에 세종대왕릉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문화재가 조금씩 좀 나와. 그럼 문화재가 나오면 좀 개발이 좀 흐지부지해지거든요. 늘어지게 되고. 문화재 나왔네? 야, 공사 스톱. 멈춰. 그럼 개발이 빨라요, 늦어요? 늦어지죠. 그럼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가 멈췄다가 해는 데가 요 동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언을 드리게 되면 실수가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실수가 있냐면 서울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역세권이면 다 좋은 줄 알아요.
역세권이면. 맞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서울 경기도 분들이 똑똑하실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아닌 케이스가 많아. 그래서 지금 북쪽에 세종대왕릉 역세권 개발하잖아요. 네. 신지리요 제가 지금 빨간색 표시해드렸잖아요. 예. 어떤 큰 기업이나 뭐 이름만 내놔도 알아주는 기업들이 이런 걸 이제 막 샀을 때, 네. 즉 기업들이 투자가 유치가 됐을 때 빠르게 선점하는 것도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은 개발을 했다가 멈췄다. 그래서 동네에 계신 분들은 여주 IC가 있어서 좋아요, 역세권이 있어서 좋아요, 역세권 개발해서 좋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이걸 소유하신 부분에서 어쨌든 소유를 하셨으니까 제가 봤을 땐 지금 추위에선 한 3년 정도만 좀 더 기다리세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네, 이 상태에서 팔아버리시게 되면 네. 시청자님 팔았는데 내년 초에 오르면 어떡할 거예요? 억울하죠. 10년을 잠 못 자요, 그때부터.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본 3년은 생각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조언은 더 들어갈 여지가 확장 여지는 충분히 있으니까 3년이라는 네. 시간 동안 안에서 좋든 나쁘든 내가 어쨌든 했으니까 그 정도 기간은 기다려봄직한 곳이니까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좀 생각을 하셔서 갑자기 하늘에서 돈다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위치는 일단 좋은데 개발이 또 시원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10년이라는 시간 오랜 세월 좀 잘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또 여러 의견 중에 하나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랄게요. 저희 다음 전화도 한번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고민이 좀 네. 있으세요? 저는 지금 현재 마곡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네. 마곡 프로지오에 살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을까 궁금해서 전문가님한테 한번 조금씩 전화드렸어요. 현재 마곡 푸르지오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신데 거주하고 계신 곳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 네. 지금 바로 한번 연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야, 마곡 복부인이랑 연결됐네요, 지금. 예, 그러세요. 예. 네, 마곡 복여사님 복부인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예. 마곡 푸르지오시네요, 시청자님. 예. 생활하기 서른백상에. 너무 좋으시죠? 좋은데 앞으로 향후에 오를지 떨어질지 그게 오를지 궁금해서 떨어질지. 전화드렸어요. 예. 참 고민도 많아요. 예. 일단 보유하신 거 축하드리고 주변 상황 좀 예. 얘기를 해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일단 먼저 시청자님 불안하신 것 같으니까 결론부터 지어드리면 마곡 앞으로 엄청 좋아요, 엄청. 그러세요. 예. 자, 주변에 보시면 가까운 곳에 예. 신방화역 있죠, 시청자님. 네, 있습니다. 오른쪽에 또 마곡 나루 더블 역세권입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여기 또 해외여행 가기도 또 좋아요. 비행기 타기도 좋고. 예. 자, 더불어서 신방화 사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마곡 센트레빌이 들어가요, 시청자님. 그래요? 예, 센트레빌 예. 신축이 10월에 들어갑니다. 예. 그럼 바로 위쪽에 보시면 한미 아파트라고 있어요, 시청자님. 예, 있어요. 이게 세대수가 많지는 않아도 위치가 좋고 사업성이 나오면 이런 개발들이 또 빨리 진행이 됩니다, 시청자님.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게 뭐냐면 주변에 지금 예. 요 신방화 사거리에 좋은 신축 개발 호재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좀 값을 또 밀어줄 거란 말이에요, 시청자님. 네. 그리고 신방화역이라든가 마곡 나루역은 어디 안 가잖아요, 시청자님. 이제 지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네, 마곡 예.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체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시청자님. 완전체가. 예. 그 완전체를 이제 향해서 가는데 마곡의 이슈가 네. 뭐냐면 마곡하면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이 LG 있죠? 예, LG가 있어요. 예, 이 대기업 LG가 마곡을 찍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역삼동에 또 아트센터가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강남 분들이
강남 3구에 계신 분들이 서쪽을 안 오시고 예. 서쪽에 관심이 별로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청자님? 그거 몰라서 묻는 거예요. 네. 강남에 예. 있는 사람이 예. 예. 왜 이 서쪽으로 잘 안 오려고 하냐면 예. 서쪽에는 문화시설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예. 아니 나는 이제 돈도 좀 벌고 좋은 집도 좀 살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내가 좀 네. 문화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뮤지컬도 맨날 봤으면 좋겠고 좀 가수도 좀 맨날 봐야 돼. 그래서 그런 네. 아트 센터가 역삼동에서 이 마곡으로 온단 말이에요. 내년 3월에.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식물원도 있고 하나하나 문화시설 아주 요소가 마곡으로 오고 있고 식물원을 일자리도 아주 크게 계속 있어요. 늘어난단 말입니다. 예,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게 되면 예. 마곡은 지금 가치평가가 아직 다 안 돼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양천양교역 보면 CJ 대기업 부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이 CJ 제일제당 이 부지가 어쨌든 옛날에 사두고 공장 져놨다가 예. 9호선 들어가고 땅값이 엄청 올랐을 거 아니에요. 아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산원 지역들이 있죠. 네. 이름 있는 기업들이 산원 지역 주변을 가면 엄청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부지가 또 팔고서 또 딴 데를 간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럼 여기가 비죠, 시청자님. 아, 네, 그렇죠. 그럼 자리가 비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든 주상복합이 들어오든 상업시설이 뭐 들어오면 양천양교와 마곡나루, 마곡 자체가 또 좋아지나요? 안 좋아지나요? 좋아지겠네요. 또 엄청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네. 조언을 드리면 이런 무궁무진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곡이다 보니 네. 더불어서 송정이라든가 공항시장역 주변에 있어서 이런 방한뉴타운 라인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아이들이 또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는 조언을 드리면 이거를 걱정하실 필요가 걱정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걱정하시지 마시고 야 무조건 앞으로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아이고, 편한 감사합니다. 생각으로서 좀 예. 즐겁게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항상 요 마곡만 생각하면 흐뭇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마곡은 앞으로 더욱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상담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가와 더 깊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자리 있다고 해서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영훈 전문가님과는 인사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요. 상담 전화, 문자도 계속해서 열려 있고 노란 톡방도 열려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